오랜 기다림 끝에 아이를 드디어 가지게 되었을 때 아이를 갖고 나니 뭐 입덧은 생기고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먹어야 되고 이제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버텨야 되나 난감한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임신 중에는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 출산을 하게 될 텐데 출산 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 임신 전에 그냥 검사만 하면 그게 끝이 아니라 정말 건강한 아이를 내가 임신하기 위해서는, 가지기 위해서는 이제 몸에 노폐물이 너무 많으면 해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몸이 너무 차갑다, 아니면 이제 아랫배가, 그러니까 아랫배나 특히 손이나 이런 데가 차다 그러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살을 오히려 조금 더 찌우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게 온 가족 애를 써야 된다. 그리고 골반을 바로 잡아야 된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과 그리고 또는 약물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임신을 했어요. 그랬는데 임신을 하자마자 이제 5주, 6주 되면 벌써 이제 입덧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6주, 7주 이렇게 되면 8주 지나가면서 입덧이 몇 개월 동안 이제 지속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고민이 많아지는 거죠. 막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막 짜증 부리고 이럴 때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까 생각해 보는데요. 입덧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입덧이라는 것은 이제 아이는 내 몸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얘는 이제 살아남는 게 우선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엄마 몸에서도 이 아이를 안전하게 길러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몸에 이제 중금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독성분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임신해서 5주, 6주, 7주, 8주 이 기간에는 그게 치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내 몸에 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아이를 기형아로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그 비정상적인 상태로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에 아무 음식이나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서 입덧을 하는 거예요. 자꾸 구역감을 느끼게 해서 음식을 조심해서 먹게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한다면 내 아이를 안전하게 기르기 위해서 이런 현상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다르게 하면 그 똑같이 입덧을 하더라도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입덧이 너무 심하다면 그 입덧에 대해서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한테는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이제 엄마 이 입덧이 생기는 것을 한의학적으로 이제 해석해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이가 이제 원래 엄마 몸에는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갑자기 그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물질이 하나 들어온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내 몸에서 그러니까 담음, 노폐물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처럼 비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멀미를 하면 미식미식거리면서 토하고 머리 아프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아이를 가지면 그때 이제 그 담음 증상처럼 자꾸 입덧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한테는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 그런 현상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는 이런 약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큼 힘들다면 저는 그냥 참고 갔으면 좋겠고요. 참을 때 생강이라든지 좀 신선한 것들, 정말 내 입에 땡기는 것, 오이라든지 딸기가 뭐 딸기든지 복숭아든지 뭐가 됐든 내 몸에 당기는 것들을 조금씩 먹으면서 잘 참고 지나가면 저는 좋을 것 같다 싶은데, 그런데 정말 음식이라고는 하나도 못 먹을 정도로 너무 심하다. 그런 경우에는 한약의 도움을 받으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부터도 입덧이 심하면 이제 그렇게 한약의 도움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임신해서도 이제 계속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신해서 편안하게 쉬고 좋은 거 먹고 이렇게 편안하게 이제 지내면 괜찮은데, 그런데 저도 그래요. 그냥 임신했어도 계속 공부를 해야 하고 계속 일을 해야 하고 이런 상황에서 내 체력이 너무 떨어지면, 그러니까 내 몸의 에너지를 아이를 기르는 데 써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내가 이미 활동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갖다 써버리면 아이가 사실은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에는 차라리 보약을 먹는 것이
훨씬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임신 중에 한약을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10달 내내 거의 한약을 계속 먹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소비해야 되는 에너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는 아이한테로 보낼 영양이 너무 적어지니까 아이가 잘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뱃속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첫째 때 그런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의대를 다니면서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그 힘든 한의학 공부, 그것도 본과 1학년 공부를 하면서 이제 임신을 유지해야 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한 1.7kg 되는 이제 그렇게 저체중 상태로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었는데, 이제 그러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가 둘째, 셋째, 넷째에 걸쳐서는 정말 임신했을 때 약을 제대로 챙겨 먹으려 굉장히 애를 썼어요. 이것은 뭐 치료약이 아니라 그러니까 몸을 순전하게 보호해주는 그런 약이에요. 기와 혈을 보호하는 그런 약은 임신 중에 계속 먹어도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로 가서는 이제 출산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예전하고 또 상황이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이제 그 산통을 이제 느끼지 않게, 그러니까 무통분만이라고 하죠. 무통 주사를 맞고 이제 출산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조금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기도 하는데, 이제 저희 세대만 해도 이제 출산할 때 그 바로 직전에 한 보름 전, 20일 전에 이제 그 보약을 좀 더 강력하게 먹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당기라든지 청궁이라든지 이렇게 당기, 청궁 두 개를 합쳐서 이제 궁기탕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용량을 굉장히 높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출산 전에 먹는 거예요. 그리고 출산을 한 3일 앞뒀을 때 또 거기다가 녹용을 한 보름 20일 먹을 분량을 이제 보약에다 녹용을 대량 넣어가지고 그걸 그냥 2, 3일에 딱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그 아이를 낳을 때에 이제 힘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주어지면서 이제 쉽게 출산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뭐 무통주사 맞지 않고, 그리고 이제 아이 출산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고 싶다, 쉽게 하고 싶고 아이 낳고 나서도 내가 고생을 덜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그렇게 산 전에, 보름 전에, 그리고 2, 3일 전에 이때 먹을 수 있는 약을, 그러니까 복용할 수 있는 약을 드신다면 훨씬 수월하게 출산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출산 후에는 그 이제 산후보약이라고 하죠. 근데 산후보약은 또 약이 달라져요. 그때는 이제 최대한 그 출산과 함께 안에 남아있던 찌꺼기들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약을 쓰고요. 그러고 나서 그 약을 한 이틀 내지 5일 정도 복용한 다음에 이제는 다시 크게 보하는 약을 쓰게 돼요. 이런 식으로 산후보약을 하시면 이제 회복 훨씬 빠르고, 그리고 이제 회복이 빠르다는 건 자궁이 빨리빨리 수축을 하면서 제자리로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산후부종도 쉽게 빠지고, 그리고 기력이 나니까 아이를 키우는데도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이런 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임신을 했을 때 유지하는 방법, 그리고 임신 이제 끝나고 출산을 하고 나서 보약을 어떻게 드셔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산후보약은 그럼 한 번 먹으면 끝이냐? 그게 아니라 내 몸 상태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원래 건강하셨던 분들이라면 그렇게 한 번 정도만 드시면 되는 거고요. 저처럼 평소에 몸이 빌빌한 이런 경우라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세제 내제 한 두세 달을 연속해서 계속 약을 먹었어요. 이런 식으로 복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은 뭐 아이를 정말 많이 낳아야 둘이고, 그렇지 않으면 되게 이제 아이를 한 명만 기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신 중에 잘 유지하고, 이제 출산 후에서도 아이를 위해서도, 그리고 산모인 나를 위해서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돌봐서 그 이후에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제 이런 강의를 준비했습니다.